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훨씬 멋있어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좋은 일이? 나라는 엉망인데? 아니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들 태어나서 아, 그래요? 그런가 봐요. 아 네. 제가 몰랐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난세동이네. CBS 김광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인이 옷을 입고 오셨다고? 네, 제 옷이 없어갖고요. 갑자기 추워져서 네. 따뜻하게 보여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좀 가볼 텐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많은 수가 헌재로 가셨더만요. 36명이 어제 오, 헌재로 집결을 했어요. 많이 더 갔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철규, 추경호, 조배숙, 장동혁 등등 친윤그룹이 예전에 사실 윤 대통령 체포 전에 관저 한남동에 집결했었던 멤버 그분들이군요. 대부분 네. 그 멤버들이 네. 갔습니다. 했던 얘기들은 뭐 탄핵 심판 심리가 졸속적이다, 편향적이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폈어요. 네. 아무래도 좀 뭐 재판에 어떻게든 영향을 좀 끼치려는 마음들 그리고 지지층 결집까지 꾀하는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좀 특이한 음모론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음모론?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그때 그 연수원 교수가 김희수 변호사인데 그 김희수 변호사가 지금 국회 측 대리인이다. 이게 무슨 음모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특수관계다라고 해서 뭐 그런 제보를 받아갖고 우리가 헌재 고지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 뭐라도 좀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고 뭐 억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논리대로라면 사실 황교안 교수도 사실은 옛날에 연수원 시절에 교수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다 연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건 저런 거 좀 주워오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여당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를 예고했는데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68명이 서명을 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지도부의 메시지도 사실은 계속 그 방향성에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제가 옛날에 당사에 있어서 표결을 못했었는데 내가 국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뭐 여당이기 때문에 우린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는 입장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노사모 출신이었던 분이 이렇게 우파 쪽으로 전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계속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요. 왜 자꾸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냐라는 지점에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은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에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자격에서 하는 거다라고 어떤 선긋기를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분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 이 방향으로 가는지 계속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나 등등에 계속 취재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이 프레임을 내건 거에 대해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영을 어떻게 묶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뭐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나름대로 설득에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의 어떤 분위기가 막 한쪽으로 거칠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걸었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사실은 대선하게 되면은 선거 치르나 마나일 텐데 중도에 소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층 표심이 사실 지금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중도층에 있어서는 멀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오늘부터는 입장을 좀 선회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왜 그러죠? 아침에 원내대책회의 네. 권성동 의원 발언을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헌재 때리는 메시지의 비중은 좀 줄고 반대로 좀 정책 대안 제시 형태로 갈 거다라고 해요. 이 부분 좀 10시 이후에 나올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공약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계속 손 놓고 있겠냐 후보들이 좀 공간을 찾을 수 찾도록 지도부에서도 좀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를 좀 선회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탄핵은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대선을 준비하는 건 모순 아니에요? 조기 대선은 금원령이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수면 아래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승복은 할 모양이네요. 그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김광일 기자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국민의힘 뭐 원내 쪽 인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개헌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개헌하고 경제에 붙어도 대선에서 무조건 경제가 이기고 그다음에 뭐 탄핵이든 이런 뭐랑 붙어도 경제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말씀이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경제 쪽으로 가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복론보다는 아마 경제 쪽 메시지를 조금 더 많이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경제는 그동안 잘했나요? 그게 원래 국민의힘 보수 정권은 자체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유능하다라는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체적인 평가에서 좀 무너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죠. 내부적으로도요. 다만 네. 이 과정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급변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급변침이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잘 해야지 잘못하면 급변침하다 침몰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어떤 깔끔한 그 어떤 선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게 좀 과제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헌재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탄핵 국면 자체에 맞서는 형국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왜 그런 거예요? 고루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좀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개별 의원 차원에서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뭐 관계자가 해줬던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일단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어떤 선거를 치르게 될 때 개별 의원들이 받게 되는 질문, 지지자들한테 받게 되는 질문은 이거랍니다. 너 탄핵 때 뭐 했어? 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네. 1인 시위도 갔고 헌재 항의 방문도 했고 강원도 가고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됐어.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시 보수가 뭉쳐서 잘해봐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쌓아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도부나 당 차원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전략이 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모 지도부 의원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인선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이제 젊은 소신파 의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의원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꼭 예뻐서 좋아서 시킨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도 잃으면 안 된다. 다 안고 가야지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뭐 반발 목소리도 있고 내부의 소수 목소리도 있고 한데 어쨌든 최대한 다 끌어모아 가지고 가야지. 일단 지지층 결집된 거 잃지 않아야 되고 그 와중에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들도 떠나면 안 되고 다 보듬어서 안고 가야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는 건데 1차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모이긴 했지만 네. 조금이라도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라거나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 체제 때처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모아져 있던 지지층들이 이탈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계를 제가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양쪽을 다 취재하면서 좀 느낀 건 단계를 좀 나눠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1단계로 지지층 결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1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차기 구심점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 금원령 걸려 있으니까 대선 후보들이 나 나갈 거예요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힘이 딱 결집된 상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결집은 돼 있으나 확실하진 않은데 이재명 대표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하죠. 그러니까 아주 뭐 차기 대선 후보로 명확한 데다가 사실 민주당 쪽에서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상황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민주화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후보였지만 대선 후보 때 보면은 2012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때 경제민주화 얘기해도 전혀 부담이 없었던 게 보수에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좌클릭한다고 내부에서 흔들러가지고 뭐 후보가 안 되고 이럴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 평가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DJ 때보다 더 강한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우클릭이든 아니면 중도 공략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 모두 지지층 결집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는 보는데 덧붙여서 중도층이 마지막에 최후의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1단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2단계 그러니까 중도층 공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렇게 패턴이 상황 인식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자, 명태균 사건 지금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그냥 맹탕으로 끝났고 저거는 뭐죠? 국가산단인가요? 그거는 중앙지검으로 옮긴 거죠? 네, 이첩한 전체적으로 거죠? 다 그 중앙지검으로 다 옮겼고요. 옮겼어요? 네. 네. 말씀하신 이제 창원 산단 관련해서만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뭐 범죄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라고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적용해서 기소한 부분에 어제 한참에 그 발표 내용이 집중이 됐고
다른 내용들 뭐 공천 개입 여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내용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다수 사건을 넘기겠다, 이송하겠다라는 게 어제 발표의 근데 왜 갑자기 핵심이었습니다. 서울로 보낸 거예요? 그 수사팀에서 하는 얘기는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뭐 서울 쪽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리고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사 갔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수사하기엔 거기도 좋다라고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어제는. 근데 이제 뭘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냐라고 이제 해석들을 좀 봐야 될 텐데 뭐 결국엔 뭐 떠넘기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반면에 또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방침이다 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더 필요할 것이다. 왜냐면 사실은 그동안 뭐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다 창원 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사 안 받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거고 추가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 대한 폭로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뭐예요? 명태균 씨가 네.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 뭐 이라고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전화도 하고 뭐 메시지도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선생님 김상민 전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창원 의창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김건희 여사가 말했다고 그 명태균 씨가 어제 주장을 추가를 했었거든요. 네. 요건 사실은 같은 창원 지역이지만 그전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만 나왔었는데 추가로 김상민 전 검사 사실 뭐 우리 세간에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한데 명태균 씨가 직접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사의 필요성도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김상민 네, 검사라는 분은 현직에 있을 때 출마하려고 하다가 징계 먹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공천에는 컷오프 됐고 음, 지금은 뭐 국정원 무슨 법률 특보로 계신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맞아요. 예. 그분인 거죠. 박순봉 기자는 검찰 출입 오래 하셨을 텐데 아니요. 안 했습니까? 네. 근데 이게 경찰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왜 지방 검찰청 하던 수사를 중앙지검으로 옮기는 거는 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검, 검찰 예. 전체의 당연히 뜻이 지금 반영된 네. 거죠? 맞습니다. 음. 흐름상으로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공식적인 이유는 관계자들이 서울에 다 있어서라는 건데 제가 뭐 정치권이랑 뭐 수사기관 쪽에 고루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해석을 크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특검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검찰 쪽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그렇더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선 계속해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창원지검에서 한참 동안 수사를 했던 건을 특검이 가져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결과물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력이 집중돼 있는 그 중앙지검에서 좀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중앙지검으로 가져가니까 민주당에서 비판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여권 내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 얘기들이 좀 있었냐면은 이게 줄서기도 할 수 있고 줄타기도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바꿔놓은 것 같다. 줄서기와 줄타기. 네. 야, 그러니까 예를 절묘한 들자면은 표현이네. 가져와서 중앙지검이 네. 가져오게 되면 일단 통제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겠죠. 창원지검보단.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창원지검장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뭐 그냥 세속적인 표현을 독고다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일부 우려가 있었을 수 있고 일단 중앙지검을 가져와서 통제력을 높인다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그럼 가져와 가지고 상황을 검찰 입장에서는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번 선거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이길지 혹은 이긴다라면 어느 정도 차이로 이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중앙지검이 만약에 민주당과 사이가 좋지는 않잖아요. 검찰 개혁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 좋죠. 명태균 사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입장에 맞는 좋은 결과물을 내주게 되면 검찰이 뭐 회생, 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줄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여의도 용어로 선물이라 그러죠. 그렇죠.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상황이 뭐 박빙이고 그다음에 뭐 혹시 뭐 국민의힘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 중앙지검에서 또 철저히 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뭐 수사를 뭐 이전처럼 비슷하게 잘 뭐 제대로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줄타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서기와 줄타기. 둘 다 가능하다 이런 야. 거죠. 그거 딱 두 단어로 설명이 되는구만요. 이 사건 명태균 사건이 사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의힘 주자들한테 이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기 네. 때문에 더 보는 건데 오늘 아침 저희 CBS에서 단독 보도 한 거 하나만 전해드리자면 명태균, 오세훈 그리고 후원자 김씨 세 사람이 3자 회동을 했던 같이 만났대요? 네, 네. 갔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제 원래 김 씨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들였는데 여론조사 우리가 이기는 거 왜 안 나오냐라고 김 씨가 얘기를 했고 이 오 시장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게 진술이 맞다면 네.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가성이 있다는 걸 사실 언급된 건데 오세훈 시장이 몰랐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지적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다만 오 시장 측에서는 이거 그런 만난 적 없다. 이거는 일방적인 소설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까지 보이긴 했습니다. 그 김 씨라고 하시는 분은 그 여론조사비 보도에 하면 3,300만 원인가 네. 보냈다는 그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표면적으로는 뭐 그게 큰 사건 아니고 그냥 별 사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치부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우려들이 있는 게요. 그 시나리오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탄핵 인용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가정을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뭐 위험한 유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쪽 다 동시에 타격을 받아서 날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은 완전히 새 판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명태균 씨 논란은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되면 뭐 민주당도 뭐 비명계 쪽도 나서고 원로들도 나서고 해서 시끌시끌해지면서 판 자체가 흔들릴 거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로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든가 아무튼 2심에서 문제가 없는 결과로 나오게 돼서 후보가 아주 확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상황이 좀 국민의힘은 탄핵 불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탄핵 불복. 그럼 후보 안 내요? 아니 후보는 내겠지만 불복하는데 어떻게 후보를 내요? 그러니까 불복 여론을 좀 띄우겠다라는 거죠. 지지자들의 그런 감정도 많이 북돋고 그 다음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왜 이재명 대표만 살았느냐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불신하는 메시지를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됐을 때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명태균 건이 굉장히 유리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정권 교체론을 다시 띄울 수 있게 되고 특히 거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도 동시 타격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국민의힘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판까지 잘 봐야 될 건 중에 하나네요. 김광일 기자, 노상원 씨 수첩 뭐 별게 다 들어있다는데 이게 왜 다시 논란이 돼요? 이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냐 마냐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는 검찰이 이게 뭐 그 신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뺐었잖아요. 그랬는데 경찰 특수단 관계자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그 관련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이 수첩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송치를 했던 거다라고 해서 그건 검찰에 경찰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그 뭐 메모 내용도 파편적이고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유로 이걸 지금 공소장에 안 넣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우리 입장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 경찰에서 추가로 했던 얘기가 외환죄. 이게 사실은 이걸 뭐 북한에 보낸다느니 뭐 이런 수첩의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수거 대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외환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까지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찰하고 경찰의 힘싸움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그런 다시 한번 측면도 봐야 있어 될 것 보여요.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내란죄랑 외환죄 동시에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좀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을 인용을 한다, 증거로서 채택을 한다라고 하면 외환죄까지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검찰은 애초에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기관의 판단 차이도 있는 건데 다만 종합적으로 제가 뭐 정치권이든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외환죄까지 적용하는 건 좀 무리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형사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또 이제 일종의 뭐 실력 대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외환죄 적용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도 민주당이 외환죄 부분을 뺐기 때문에 당장의 형사재판에서 그걸 다루긴 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수첩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것보다 뉴스를 연구하는 두 분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상상 못할 일들이 매일 펼쳐지고 그러니까요. 있어갖고.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자, 뉴스 연구소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일 기자, 박순봉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